어떤 이는 꿈을 간직하고 살고 김프로님 꿈을 나눠주고 살며 여러분은 꿈을 이루고 사세요. 제가 아는 후배 한 명이 있는데 전업 투자로 접어들어서 성공해서 꽤 큰 돈을 번 친구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그 친구 맨날 어떤 이의 꿈을 불러요. 질투자가 많이 부르는 노래 중에 하나예요. 이런 거란 말하지 마. 자,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경제신과 함께 팟캐스트로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또 지구촌 곳곳에서 토요일 아침 8시를 손꼽아 기다려주시는 우리 3프로 상담소 찐팬 여러분, 한 주 동안 건강하셨죠? 아유, 봄비도 오고요. 근데 정말 이제 남쪽으로부터 오는 봄꽃 소식이 점차적으로 우리 곁으로 오는 그런 봄의 한가운데를 향해 가고 있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 이제 4월이 됐죠. 어떤 분이 힘들 때 매일 3줄 일기라는 걸 쓰시면서 굉장히 마음에 위로를 받은 적이 있다고 그래요. 오늘 하루 중 가장 안 좋았던 일, 가장 좋았던 일, 그리고 내일 할 일, 이렇게 3가지를 매일 쓰면서 오늘을 기억하고 작은 목표들을 실행하면서 인생의 자신감을 되찾았다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요. 여러분이 주말에 기분 좋았던 일 중에 하나가 토요일 아침 저희와 함께하는 바로 이 시간이었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이번 주에 주식 투자로 인해서 또 돈 문제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일상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 3프로 상담소와 함께 힐링하시는 시간을 가져보시죠. 자, 그럼 오늘도 저와 함께 3프로 상담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3분의 게스트를 소개할 텐데요.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윤대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그 일기 관련 좀 연구들이 있는데요. 네. 우리가 그 2줄 일기를 많이 쓰는데 요 3줄까지 안 가는 게 좀 문제라 하거든요. 네. 그래서 반성하고 할 일은 적는데 좋았던 일을 안 적는다고 하는데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근데 좋은 일을 적는 게 중요한데 오늘 또 형님 덕분에 저는 일기에 오늘 심하게 오늘 확실히 이미지로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3프로 상담소에 3프로 상담 게스트가 뭐라 그래? 한문으로 점입가경이라 그러나 가면 갈수록 계속 떨립니다 지금. 자, 그리고 경제 멘토 박병창 부장님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잘 지냈습니까? 네. 매일매일 여러분께 뵙고 있는데 요즘에 여러 가지로 뭐 외부의 매크로 환경이 좋지 않아서 여러분 좀 힘드신데 그래도 날씨가 좀 따뜻해지고 있고 여러 가지들이 좀 해소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기대를 갖고 또 하루하루 지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힐링 시간을 소개해 드릴 텐데 힘든 일도 있지. 드넓은 세상 살다 보면 하지만 앞으로 내가 가는 곳이 길이다. 브라보 브라보 마이 라이프 나의 인생아. 지금껏 달려온 너의 용기를 내가 가는 곳이 길이다. 브라보 브라보 마이 라이프 나의 인생아. 지금껏 달려온 너의 용기를 위해. 아시겠죠? 이 노래가 나온 지 벌써 20년이 됐다고 하는데 이 전설의 명반을 새롭게 만드신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김종진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와, 저는 방송에서는 자주 뵀는데 오늘 이제 실물 영접은 오늘 처음입니다. 네. 저도 똑같은 느낌이에요. 화면을 통해서는 자주 뵀는데 이렇게 뵈니까 뭔가 이렇게 뭉클하고 나도 해내고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어요. 근데 진짜 여기 오셔서 한 30분 동안 우리 기념 촬영도 하고 뭐 이렇게 리허설도 잠깐 하신 것 같은데
화면에 나오시는 똑같은 것 같아요. 아니 어쨌든 막내인 부장님한테 죄송한데요. 네. 제 영해 보이십니다. 맞아. 또 우리 윤 교수님은 제 아내 이승신 씨와 아침 방송에서 예, 아침마당 네, 한 3, 4년 네, 제가 또 네.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윤 교수님. 네? 오늘 갖고 온 거. 아 이거 LP요. 네 오늘. 네. 와. 네 이건 미오픈. 네, 제 운이 좋아갖고 네. 오픈 안 한 거. 이게 몇 년도 음반이에요? 제가 1989년도. 제가 대학생 때. 89년 제가 대학생 때 이거 샀었거든요. 이거 어마어마한 막 이거. 아니 그런데 그게 지금 미개봉반이란 말이에요. 이거 찾아봤더니 있더라고요. 요즘 그 현물 투자 바람이 불고 리셀 시장이 커지면서 사인까지. 신발 시장에서 이제 LP 시장으로 뭐가 넘어온다라는 소문이 있더니 이런 미개봉반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막 천정부지로 올라간다 그러더라고요. 밥으로 물리셔야지 뭐. 나누겠습니다. 부럽습니다. 밥으로 당겨집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사실 한 2년 동안 저희가 공연을 못 하니까요. 음악하는 사람이 공연을 못 한다라는 거는 뭐 그러니까요. 어부가 고기를 못 잡는다라는 거랑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거의 뭐 근육이 다 빠지고 그리고 목이 쉬더라고요. 그럼 뭐라도 계속 해야 사실은 이 창작의 셈이 마르지가 않는데 셈이 완전히 말라버린 것 같은 그런 고갈되는 이 목마름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는데 그래도 뭔가 올해부터는 좀 그러니까요. 떨치고 일어나겠다는 용기는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셨지 않습니까? 아 그런가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브라보 마이 라이프가 나온 지 20주년이 돼서 기념 앨범을 또 만드셨는데 저희 김프로님 딱 해가지고 듣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너무 자랑합니다. 500개만 한정으로 홍보용으로 만드셨는데 그 중에 한 개가 여기 와 있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음원 사이트에 또 리마스터링 음원이 올라가겠네요. 그렇죠. 네. 근데 다시 만드시면서 여러 가지 감회가 있으셨겠어요. 맞아요. 그쵸? 이게 요즘에는 그 뭐 리마스터링이라고 해서 많이들 해주시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그 20년 전에 녹음한 멀티 테이프가 있었어요. 아날로그 맞아요. 그래서 릴테이프 스튜디오에 가서 쫙 풀어갖고 소리를 딱 듣는데 그냥 좀 그렇지만 울어버렸잖아요. 20년 전이니까 그 39살에 김종진, 전태관이 갑자기 연주를 바로 앞에서 한 것 같은 그런 감회가. 그 마스터 테이프가 어디에 보관돼 있었던 건가요? 그게? 이제 저희 창고에 보관이 되고요. 뭐 저희 2집 펑키는 그 어떤 이의 꿈이 들어있는 마스터 테이프도 창고에 있고요. 근데 그 앨범을 딱 켰는데 마스터 테이프를 딱 틀었는데 이게 막 앞에서 눈만 감으면 나의 어린 시절의 청년들이 막 연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태관님 생각도 많이 나셨겠어요. 그죠. 너무 그죠. 참 이 음악가라는 게 뭔지 모르겠는데요. 그 요즘을 예견하는 노랫말이라든지 연주 같은 게 간혹 들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음악이 내가 좋아서 그냥 내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무슨 운명 같은 그런 걸 받았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요. 너무 아까운 참. 어쩌면 그 김프로님도 운명적으로 이렇게 이거를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도 들긴 해요. 저는 뭐 사실은 이런 방송을 할 계획은 전혀 없었던 사람인데 그냥 금융회사 잘 다니고 있었고 나름대로 뭐 비교적 성공적인 금융 그죠? 그걸 하고 있다가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아주 조그만 계기가 있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여의도 한복판에 이 번화한데 스튜디오를 차리고. 형님 금융인인지 이제 모르는 아나운서 나오고. 저 원래 금융인 출신이에요. 그리고 오은영 선생님 정신강사인지 모르는 거죠. 하긴 뭐 어디 쳐다봤더니 이렇게 돼 있더라고. 내 타이틀에 방송인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그 우리 김종진님을 참 어렵게 모셨는데 평상시하고는 조금 다르게 그냥 하시고 싶은 거 다 하십시오. 노래도 그냥 하실 만큼 하시고요. 예? 순서에 관계없이 뭐 하셔도 되고 편안하게 하시면 되고 저희가 상담을 또 해드려야 되니까 첫 번째 사연은 우리 윤 교수님께 부탁을 드리죠. 안녕하세요. 김프로의 3프로 상담소를 시청하며 주말을 체감하는 평범한 30대 남성 직장인입니다. 투자 관련해서 항상 좋은 정보와 마음가짐을 다잡을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주시는 3프로 상담소의 김프로님, 윤대용 교수님의 패널분들에게 항상 감사한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마음이 참 따뜻한 분 같습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확진자 속에 제가 포함되면서 저의 마음가짐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코로나에 확진된 건 2월 중순이었는데요. 12월 말에 12년간 다니던 직장에서 이직을 하여 환경 변화에 적응하느라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지난 직장에서 코로나 안 걸리고 잘 버텼는데 왜 걸렸는지 자책을 많이 했습니다. 게다가 1살 아이에게 코로나가 전파되면서 더 많은 자책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은 많이 회복했다고 생각하며 지내고 있었는데 오늘 전 직장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면서 우울함이 쉽게 가시지 않는 감정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주식, 부동산 등 투자하고 있는 자산은 왜 모두 그리 파란색만 보이고 있는지 제 주식 자산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두주, GS건설, 현대백화점, 애플, 다이머 사이언티픽, 삼성증권, 일진하이솔루스, SK텔레콤, SK스퀘어, 두산 퓨어셀, 호텔신라 등 가지고 조금씩 계시네요. 갖고 계시네요. 그죠? 몇 주씩. 그래서 상담 내용을 요약해 주셨는데요. 1. ISA 계좌를 개설하면서 장투를 해보겠다고 마음먹고 청약주가 따상했을 때 팔지 않고 계속 갖고 있었습니다. 결과는 최고가 대비 엄청난 하락을 보였습니다. 기업의 펀더멘탈이 변하지는 않겠지만 따상을 했던 그 금액을 기억하고 있어서 그런지 지금이라도 팔고 다른 주식을 사야 할 것 같은 마음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두 번째는 우울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운동도 하고 영화도 보면서 느낀 점은 아이가 코로나에 걸린 이후 눈물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이직 후 회사 생활이 힘들어서 집에 와서 딸의 얼굴을 보면서 펑펑 울었는데 생각보다 쉽게 우울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이런 경우 정신과 진단을 받는 것이 좋을런지요. 3프로TV 애청자 중 한 명으로 사연을 적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마음의 위안이 오고 생각의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사연이 채택되면 더 좋겠지만요. 김프로님은 코로나 완치가 되셨지만 추가 확진되지 않게 건강관리 항상 잘하시고 좋은 컨텐츠 계속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3프로TV 아자아자. 야, 근데 좋으신 분이시네요. 이 사연은 딱 우리 3프로 상담소에 맞는 사연이네요. 심리 상담도 해줘야 되고, 그죠? 주식 상담도 해드려야 되니까. 배려심이 많으셔서 나눠가셨어요. 근데 그렇게 왜 자책감을 이렇게 코로나 걸렸을 때 우리 박 부장도 한번 걸리셨잖아요. 그때 자책감이 들었어요? 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그렇지는 않았는데. 코로나 걸렸어요. 내가 왜 걸렸지? 이렇게까지 생각하셔야 되나? 자책감이 드는 게 이제 자기 비판인데 좋은 분들이죠. 그러니까 남에 대한 배려도 있는 건데 이게 너무 좋은 게 제가 이제 좀 미안하면서 살기 연습하자 이런 얘기 종종 합니다. 이렇게 너무 배려가 많은 분들은 좀 고만 배려하고 좀 남한테 미안해하면서 살라는 말씀 좀 드리는데요. 남한테 미안해하면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뭐 코로나가 뭐 자기가 잘못해서 걸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딘가에서 보면은 열심히 사회적 거리두기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되게 딱 보면 배려도 많고 공감도 많으신데 배려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좀 나는 왜 그럴까? 이게 좋은 거긴 한데 뭐든지 이제 과하면 이게 그러니까. 자기 개발을 위한 자기 비판은 좋지만 이게 심하면은 이제 자기 자책. 그럼 이제 우울해질 수 있고요. 근데 이제 근데 눈물이 그렇긴 하지만 또 동시에 우울한 감정은 지금 정상이죠. 왜냐면 회사가 이직을 한 게 새로운 기회이기도 하지만 적응은 힘든 일이니까. 힘들죠. 그리고
거기에 코로나까지 겹치셨으니 그럴 수 있겠다. 딱 들어가서 뭐 새 출발하려는데 딱 걸리면 예, 열심히 하시려고 남한테 피해 안 주시는 좋은 분인데 지금 이래 놓으니 예, 좀 더 울적하시지 않을까 싶어서요. 사실 뭐 그 저희 같은 전문가는 꼭 심해야 가는 건 아니고요. 뭐 한번 가서 뭐 도움 받을 수 있는지 편하게 뭐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심하지 않으시니까는 뭐 안 가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은데요. 근데 이제 제가 사석에서 이렇게 뵀다면 뭐 가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상담으로 그래요. 그냥 오히려 것 같아. 우리 봄, 여름, 가을, 겨울 리마스터링 음악 들으시고요. 그러니까. 좀 버티시고요. 브라보 두 번만 딱. 한 그럼 몇 개월 안에 다시 좋은 마음 찾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그 김정진 선생님도 코로나 혹시 저는 아직 그분이 안 오셨어요. 그런데 언젠가 뭐 오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게 마음 단단히 먹고 1000만 명이 이상 걸렸으니까 20%인데 그렇잖아요. 그분은 이제 자책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런 코로나 같은 거는 내가 잘못해서 걸리는 게 아니라 이게 뭐 이렇게 가다가 돌 떨어지는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내 뜻대로 어떻게 안 되는 거니까 뭐 우울해하신다거나 그런 거보다는 저는 이제 노래 부르는 사람이라 노랫말 갖고 이렇게 단어 갖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우울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꿀꿀하다 그렇게 표현을 바꾸시면 어떨까? 좋습니다. 그죠? 네. 그래 맞아. 우울은 좀 심각해 보이는데 꿀꿀은 그냥 지나가는 거. 요즘 좀 꿀꿀해. 정도면 뭐 좀 지나가 버리는 거. 좋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감정을 우리가 너무 맞아. 좀 약간 세분화할 필요가 있거든요. 꿀꿀한 건데 우울하다. 그냥 약간 오늘 피곤한 건데 뭐 너무 내 인생은 절망이다 이렇게 너무 확대해서 그러면 그게 맞습니다. 언어라는 게 거꾸로 우리를 지배할 수 있어서요. 맞아요. 역시 너무 좋은 말씀. 피곤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케이스는 많은데 그것도 세분화해서 야 오늘 그냥 조금 찌뿌드하다. 그 정도 하면은 그죠? 이거는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도 좀 이렇게 바꿔야 될 말이 있네요. 평소에 늘 달고 사는 말이 살 수가 없다 진짜 그런 말을 많이 했거든요. 안 바꾸셔도 돼요. 아티스트신데. 자 그러면 재테크 상담 우리 또 박병창 부장님. 좀 들어보니까 좋은 분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런 용어 좀 쓰는데요. 주식시장이 굉장히 힘들고 막 하락하고 그러면은 힘들다 진짜 못 해먹겠다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표현을 할 때 그걸 약간 완곡하게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냐면 불편한 시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그냥 해요. 불편하다. 제가 방송할 때 그런 용어를 쓰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 안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불편하다 시장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진짜로 보니까. 안녕하세요. 이나무입니다. 삼성증권 초대 리서치 센터장, 메릴린치 한국 공동대표, 30년이 넘는 국제금융 국제투자 경험으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투자 습관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국내외 증시의 핵심 이슈부터 국내외 간판 기업들의 이슈와 리스크 대응 방법까지 유튜브에서 만나요. 이나무의 좋은 주식 연구소. 일단 늘 이제 상담소에서 3프로 상담소에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좀 마음 아픈 일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떤 점에서 좀 마음이 아픈 부분을 좀 생각했냐면 지금 30대 남성 직장인이고요. 아이가 어리고 그리고 자산 투자한 금액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의 30대의 남자들이 겪는 마음에 비슷한 감정을 지금 가지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걸 보면서. 이게 오늘의 현실이지 않나. 그래서 지금 뭐 눈물도 난다, 자책감이 든다 이런 표현을 좀 들었을 때 심리적 위축이 이런 마음을 만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사실은 지금 겪는 30대 많은 사람들이 비슷하게 생각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소돼야 될 한 과제인데 이것이 뭐 말로 되는 부분은 아니고 또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모두 다 같은 감정을 겪고 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주식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면 첫 번째 질문에서요. ISA 계좌를 말씀하셨는데 아주 뭐 잘 일단 선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ISA 계좌는
우리나라에 최근 들어서 가장 그 세금 관련해 가지고 가장 좋은 상품으로 나온 거고요. 지금 일단은 확정은 됐는데 또 다시 뭐 어떻게 변경이 될지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을 좀 갖고는 있지만 현재 상황은 우리 2023년부터 주식 매도 차익 양도세를 면제해 준다라는 계좌예요. 이게 연 2천만 원 한도이고요. 3년간 해서 6천만 원까지 한도이거든요. 즉 제가 요 설명을 좀 드렸는데 우리 또 희망을 갖자고요. 괜한 그냥 희망이 아니고 6천만 원을 했는데 6천만 원이 6억이 돼도 그것으로 인해서 내 평생 이 안에서 계좌를 계속 이 매매를 하면은 이거는 세금을 안 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ISA 계좌를 지금 잘 만드셨는데 다른 분들도 이것은 꼭 만들어서 전략적으로 이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거기에 질문에 청약주를 사서 따상을 했는데 팔지 않고 있다가 지금 이제 최고가 대비 엄청난 하락을 했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이건 뭐 거의 대부분 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갖습니다. 그리고 초보자인 경우에는 이제 청약이 아니고 아예 그 고점에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막 반토막 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IPO 시장의 공통적인 흐름은 그러니까 IPO가 이제 되고 그리고 신규 상장이 되면은 거의 대부분은 시장이 약한 시장이 아닌 경우에는 일단 떠서 시작합니다. 떠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내려오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제 오병 이슈 때문에 그렇죠. 매물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심지어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규 상장한 종목은 거래하지 마라. 왜냐? 가치 분석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신규 상장한 종목은 최초에 상장했을 때 올라왔다가 그리고 나서 매물에 의해서 내려온다. 그래서 그 매물이 소화되고 나서 그게 6개월 보호해소 기간이 3개월, 6개월, 1년이잖아요. 6개월 또는 1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그 주식은 제대로 평가를 받으면서 움직인다. 그래서 청약에 의해서 들어가는 경우에는 상장 프리미엄을 받고 올라가는 경우에는 일단 대부분 매도하는 경우가 기본적인 투자 행위입니다. 근데 이분은 지금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앞으로라도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다는 걸 또 인식하시고 다른 분들도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30대신데 아마 직장 생활을 10몇 년 하시다가 다른 데로 이직을 하신 거 보니까 그게 직장 생활을 굉장히 잘하신 분이에요. 그죠? 네, 10몇 년 동안 한 직장에 다니고 또 아이가 1살이니까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셨는데 30대 이렇게 회고해 보시면 어떠세요? 30대 근데 30대도 참 저는 참 어려웠던 것 같은데. 그죠. 네. 깜깜했으니까. 깜깜했죠. 네. 그리고 또 지금이야 이렇게 정보가 엄청 넘쳐나는 찾아보면 바로바로 나오는 시대지만 저는 그랬어요. 저도 그 당시에 이제 주식 투자를 어떻게 우리 전태관 씨가 돌아가신 전태관 씨가 경영학과 출신이라 뭐 이렇게 좀 잘하셨어요. 잘해요. 그래갖고 그때 90년대 한 초중반쯤으로 기억이 되는데 뭐 이북에서 무슨 뭐 타격한다고 그러니까 막 국내 경제가 막 엄청 흔들리고 그럴 때였어요. 그랬더니 전태관 씨가 뭐 그렇게 되면은 화폐 가치 떨어지면은 다 의미 없으니까 갖고 있는 걸 자기한테 좀 맡겨봐라. 자기가 알아서 좀 투자를 해주겠다. 그러더니 짧은 시간에 막 2배로 불려서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경제를 모르는 저 같은 사람은 막 흔들려 갖고 무슨 정보가 들어오면 막 흥분하고 좀 막 그러는 편인데 거기는 좀 이렇게 경제를 한 사람이라 그런지 좀 길게 보는 그런 걸 할 줄 알았고 근데 저한테는 그게 이제 좀 발목을 잡는 경험이었던 게 뭐냐면 이게 질르면은 뭐 벌어주는 게 주식인갑다 뭐 그렇게 해갖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세게 담궜어요. 그리고 좀 세게 물었어요. 많이 힘들었어요. 그리고 30대 때. 그래서 한 30대 때까지는 뭐 엄청 벌어도 받다가 결국은 쪽박을 찼죠. 그거는 겁나서 안 하는데 요즘 같이 이렇게 뭐 좋은 정보를 주시는 분들이 있고 뭐 또 제가 잘 못 보는 재무제표 같은 거를 또 대신 이렇게 봐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고 그러면은 좀 해보고 싶은 생각도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렇게 30대를 추억해 보면 아까 우리 김종윤님 말씀대로 깜깜했었죠. 우리 딸이 이제 1살 때 마포에
전세를 살고 있었는데 24평에 1층 복도형. 그러니까 햇빛이 안 들어와요 잘. 그래서 이제 그 해외 생활하다가 전세가 그때 또 폭등해가지고 급하게 구해서 거기서 한 1년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30대 초반에 33, 뭐 32 이 무렵에 회사에서도 참 그 차근하기 힘들 때거든 그때. 그게 뭐 책임은 많아지고. 그래서 제 기억이 제가 여의도에서 이제 직장 생활 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마포구 공덕동까지 차 몰고 가면 10분이면 가요. 그러니까 4시쯤 퇴근해가지고 왜냐면 채권 트레이딩 하니까 뭐 잔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퇴근하면서 집사람한테 전화를 해요. 아, 나 지금 마포대교 건너가니까 욕조에 물 좀 받아줘. 네? 그 전날 뭐 술 엄청 먹은 상태에서 딱 가서 그 물이 받아져 있잖아요. 네. 그럼 욕조에 들어가서 30분 동안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그러니까 반신욕을 하고 나서 침대에 누워가지고 1시간 정도 잠도 안 와요. 1시간 동안 쭉 누워있다가 5시 반쯤 딱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고 또 출근하는 거야. 저녁 먹으러 손님하고. 그 생활을 거의 1년 반을 한 것 같아. 거의 매일 5시 반에 출근해가지고 네? 들어오면 1시 어쩔 때는 2시. 잠깐 또 눈 붙이고 잠은 뭐 잠깐 자는 거죠. 한 4시간. 네? 네. 그죠? 그렇죠. 아니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30대를 대부분 보냈다니까. 네. 근데 그런 과정을 겪으니까 조금씩 안정이라는 게 되더라고. 금전적으로도 좀 안정되고 또 회사의 위치도 안정되고 또 뭐 밖으로 도니까 뭐 섭섭은해도 또 우리 남편이 뭐 우리 아빠가 뭐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한다고 그런 거지 뭐 놀러 다니는 건 아니다 이런 정신적 유대가 생기니까 그렇죠. 또 관계도 좀 안정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30대는 참 힘들어요. 20대도 힘들지만 진짜 내가 공감이 간다니까 이분 네. 지금 상태가 네. 네? 그죠? 네. 힘내십시오. 우울 아닙니다. 아까 뭐라 그랬죠? 꿀꿀입니다. 꿀꿀. 절대 우울 같은 거 없어요. 꿀꿀한 상태는 여기 내 사람도 그냥 언제나 꿀꿀한 거니까. 그렇죠. 너무 그렇게. 아재 개그 하나 할까요? 네. 저는 사실 지금 기분이 좋거든요. 우리 선생님을 뵈서 네. 꿀꿀하는데 저는 허니 꿀꿀. 허니 아재 개그. 네 죄송합니다. 꿀이다. 꿀처럼 시간이 좋다. 아니 이렇게 그 젊을 때는 사실 시간의 힘이라는 거를 잘 알기 어렵잖아요. 네.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뭐 60대고 그러니까 이 시간이 굉장히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해서 시간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시간이 켜켜이 쌓이면서 거기서 뭔가 아까 말씀하신 믿음도 생기고 이 뚝심도 생기고 그러니까요. 맷집도 생기고 그런 게 이거는 시간 아니면은 가질 수 없는 게 있으니까. 이 시간을 보내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감정 속에 반드시 내가 잘하고 있다. 긍정적인 생각 가지시면. 저기 실제로 중요한 게 이제 우리 매일매일 이제 오늘을 기억하는데 오늘의 사건과 감정을 이렇게 커플링해서 같이 기억을 하는데요. 똑같은 건데도 예를 들어서 내 새로운 회사에 적응도 하고 해야 되는데 코로나도 걸리고 난 왜 이렇게 운이 없지? 이러면 난 운이 없는 감정과 뭐 코로나 확진된 거가 이렇게 되는데 똑같은데 좀 꿀꿀하지만 나는 뭐 잘 인내하고 있어. 난 꽤 괜찮은 사람이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렇게 입력이 돼서 그게 이제 계속 현재랑 미래에 힘을 줄 수 있는데 자꾸 네거티브하게 넣으면 그게 일종의 이제 뭐 차와 비슷하게 난한대로 자꾸 나한테 영향을 줄 수 있어서 객관적으로 너무 훌륭한 삶을 살고 계시기 때문에 네. 감정만 좀 입력을 할 때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우리가 그냥 또 안 넘어가잖아요. 네. 김종진님의 힐링송을 또 선물로 드릴 테니까 이 노래와 함께 우울의 감정은 툴툴 털어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힐링송 어떤 무슨 노래를 들려드리면 좋을까? 그러다가 이분한테는 약간 그 외딴 섬처럼 느끼시는 것 같아서 그 외로운 사람들을 다 외롭죠 사실. 외로운 사람들 어쩌면 좋아. 노랫말 한번 잘 들으시면서
뭔가 한번 뭉클한 게 올라오시면 반드시 이기는 힘이 생기니까요. 예. 네.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박수 쳐볼까요? 어쩌면 우리는 외로운 사람들 만나면 행복하여도 헤어지면 다시 혼자 남는 시간이 못 견디게 가슴 저미네. 비라도 내리는 쓸쓸한 밤이면 난 몰래 울기도 하고 누구라도 에여 찾아오지 않을까 가슴 설레어 보네. 거리를 거닐고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얘기들을 나누다가 집에 돌아와 혼자 있으면 밀려오는 외로운 파도. 우리는 서로가 외로운 사람들 어쩌다 어렵게 만나면 헤어지기 싫어 혼자 있기 싫어서 우리 사랑을 하네. 헤어지기 싫어 혼자 있기 싫어서 사랑을 하네. 그냥 노래 계속 들었으면 좋겠다. 방송 접자. 아니 우리만 그러면 안 되지 참. 아 진짜. 아 정말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뭐 신금을 울린다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 네? 선생님께는 뭐 히트곡을 묻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다 히트곡이신데다가 심금이 뭐예요? 마음 심자에 저거 아니야? 가야금 금자 아니야 이거? 아 그런가요? 심금을 울린다 그거 아니에요? 그런 거 같네요. 그런 거 같죠? 네. 갑자기 내가 그 생각이 났어. 마음에 있는 그걸 울린다. 20대 때는 사실은 그때는 되게 또 막 약간 그 펑키하고 막 그런 그래서 막 되게 좋으면서도 또 한국적인 블루스 막 그래서 좋았는 20대도 좋았는데 그렇죠. 제가 이제 50 이제 어쩌고 돼서 들으니까 또 다르게 들리고요. 아 그냥 내친 김에 한국 근데 여전히 세련됐는데도 더 막 한국도요? 내친 김에 한국 더 한국도 뭐 이런 거 그러면 펑키한 거 말씀하셨으니까. 어떤 이는 꿈을 간직하고 살고 김프로님 꿈을 나눠주고 살면 여러분은 꿈을 이루고 사세요. 세상에 이처럼 많은 사람들과 세상에 이처럼 많은 개성들 저마다 자기가 옳단 말을 하고 꿈이랑 이런 거란 말하지만 나는 누굴까 내일을 꿈꾸는 가나는 누굴까 아무 꿈 없질 않나 나는 누굴까 내일을 꿈꾸는 가나는 누굴까 아무 꿈 다 같이 불러요.
나는 누굴까 내일을 꿈꾸는가 나는 누굴까 아무 꿈 없질 않나 나는 누굴까 내일을 꿈꾸는가 나는 누굴까 혹 아무 꿈 없지는 않는 것일까 제가 발음이 약간 딸리는지 마지막에 혹 아무 꿈 그러면은 그걸 콩나물국으로 또 유머가 또 참 좋은 노래 두 곡을 네. 지금 힘들 때라도 뭐 꿈 갖고 계시면은 그러니까요.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아니 우리 박병창 부장님은 꿈이 뭐예요? 지금 현재? 개인적인 거 같습니다. 개인적이죠. 저는 지금 일단 방송 좋아해서 계속 하고 있는데 뭐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그런 방송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런 일들을 보다 좀 자유롭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 퇴사각인데 그러면? 자유롭게. 또 부장님 또 뭐 이거 창업각입니까? 창업각. 창업은 안 하는데. 어떻게 편집해드려? 네, 편집되는 겁니까? 아이, 뭘 편집을 해. 그럴 만한 나이도 됐고 뭐 우리도 다 같이. 자, 그리고 두 번째 사연을 김종진님께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중반의 가장입니다. 현재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6학년 두 자녀를 두고 와이프와 맞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2018년 1월에 주식 투자에 입문 후 초심자의 행운인지 바이오 열풍을 타고 1,000만 원이 2주 만에 1,500만 원으로 늘어나는 걸 보고 이렇게 쉬운 주식을 왜 이제야 시작했을까 후회하며 추가로 2,000만 원을 대출하여 추가 매수하였으나 역시 얼마 못 가 수익금은 물론 원금도 일부 손실을 보게 됐습니다. 결국 마이너스 1,000만 원 정도 손해로 2018년을 마무리하고 2019년도 또한 큰 수익을 얻지 못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2020년 갑작스런 코로나의 등장으로 여행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저는 부득이하게 회사를 휴직하게 됐습니다. 다행히 정부 및 회사 지원금으로 월급의 50%에서 70% 정도 지원이 돼서 근근히 버텼으나 내 가족이 지내기에는 여러모로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주식으로 깎인 월급이라도 벌어보자는 생각으로 2020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집에서 주식 공부를 병행하며 반강제적인 전업 투자를 하게 됐습니다. 3프로TV를 비롯한 주식 방송과 무료 리딩방, 관련 책자들을 최대한 많이 접하면서 여러 가지 매매를 해본 결과 제게 맞는 매매 방식, 이게 괄호 열고 단기 매매 80%, 스윙 매매 20%라고 적어주셨어요. 그 자기에게 맞는 매매 방식으로 저만의 투자 방식을 확립하고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2020년 전반적인 상승장에 인하여 수익률이 꽤나 좋아서 3,000만 원 정도로 시작한 시드머니가 연말에는 1억까지 늘어났습니다. 저게 장이 좋았죠, 저때. 그래도 이분 2021년도도 기존 수익 나는 방식 집중하며 월 평균 1,000만 원의 수익을 내게 됐습니다. 하지만 2022년 본격적인 하락장에 접어들며 작년 월 평균 1,000만 원 정도였던 수익이 500만 원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야, 그래도 이분 수익을 계신다는 거네요. 엄청나신데. 야, 물론 수익에 너무 감사하지만 수익금으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다 보니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자, 여기서 저의 고민은 이제 코로나의 끝이 보이며 여행업도 조금씩 기지개를 펴고 있는 상황으로 조만간 회사에 복귀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단순 수익금으로만 보면 회사 생활보다는 전업 투자 생활을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주식이라는 게 항상 수익을 낼 수만은 없다는 걸 잘 알기에 전업 투자의 스트레스와 사회생활의 고립 등 그에 따른 부작용도 2년간 느끼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물론 회사 생활을 하면서 주식 투자를 병행할 수는 있지만 지금 제가 하는 단기 매매 방식이 회사 생활을 하면서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매 방식을 바꿔서 회사 생활을 이어가는 게 맞을지, 회사를 그만두고 퇴직금 등을 활용하여 전업 투자에 더 집중하는 게 옳을지 조언을 여쭙고 싶습니다. 적어주셨어요. 아, 심각한데 이거. 심각해. 심각해. 비자발적인 강제 전업 투자자의 길을 한 2년 걸으셨는데 자질은 정말 좋으신 분이네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죠? 네. 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할 수 있다면 전업 투자 한번 해볼 만한데 글쎄 옳시다. 이게 전업 투자자의 길을 걸을 뻔하셨던 우리 박 부장님. 부장님이랑 형님이 어떻게 조언하실지 너무 궁금합니다. 지금. 제가 이 내용을 들으면서 제가 아는 후배 한 명이 있는데 전업 투자로 접어들어서 성공해서 꽤 큰 돈을 번 친구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이건 성공 케이스입니다. 근데 지금 아까 노래 주셨던 그 친구 맨날 어떤 이의 꿈을 불러요. 주식투자가 많이 부르는 노래 중에 하나예요. 엄청 좋았습니다. 전 장마감 끝나자마자 하는 화장실 라이브라고 저는 부르는 보고 계시죠? 세상에서 가장 빠른 시황 뉴스 저희가 가장 먼저 준비하겠습니다. 최고의 퀄리티로 방송을 제공하기 위해서 3%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본인이 3%처럼 즐기고 계신 거지? 있어요? 난 몰라. 그럼 이거 끊어주세요. 저 다시 할게요. 뭘 끊어? 생방송이잖아. 라이브야? 그럼 나만 쓰레기 된 거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그냥 다 봐주세요. 매일매일 오후 3시 반 클로즈백 라이브입니다. 근데 이제 그 친구는 성공했고 지금도 만나고 있고 지금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그때 같이 시작했던 사람들이 2000년도에 제가 이 단기 거래자 1세대거든요. 왜 제가 1세대냐면 우리나라가 연속 재매매가 1998년 가을에 됐습니다. 그 전에는 단기 매매가 없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 전에는 주식을 주문표를 내서 거래를 했고 오프라인 거래만 됐고 3일 결제였습니다. 오늘 사서 팔고 다시 사면 못 팔아요. 와, 그런 시대가 있었군요. 네, 그랬죠. 1998년 이전에는. 그래서 1999년부터 지금처럼 사고 팔고가 자유롭게 된 겁니다. 온라인 시대가 돼서. 그래서 1999년도에 소위 단기 거래인 데이 트레이딩, 스윙, 스캘핑 이런 걸 거래를 했던 사람들이 데이 트레이딩 1세대, 단기 거래들 1세대인데 그렇구나. 맞아. 네, 그때 한 사람들이 지금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 친구가 그때 투자해서 지금까지도 투자해서 성공하고 있고 지금도 단기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전업 투자자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그때 투자한 사람 중에 우리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확률적으로 100명 중에 5명, 6명 정도가 성공했습니다. 대부분은 성공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아주 여기에 매진을 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나는 이게 개인 전문 투자자는 개인 사업자거든요. 이게 일종의. 그래서 나는 이걸로 그냥 이게 업으로 삼아서 하겠다라고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 중에서 그런 거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남들 하니까 나도 한번 해봐야지 따라서 한 사람들은 다 깡통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단기 매매 방식을 선택을 하셨는데 이분은 성공 케이스입니다. 단기 매매에는 데이 트레이딩이 있고 스캘핑이 있고 스윙 매매가 있는데 이 전문 용어를 쓰셨습니다. 그런데 데이 트레이딩이 워낙 사람들이 따라서 하고 그걸로 워낙 피해가 심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데이 트레이딩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일중거래라는 표현을 쓰는데 증권사에서 계좌 개설을 하면 일중거래의 위험의 고지에 사인하셔야 됩니다. 이거 하면 이렇게 위험하다 읽고 나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쭉 여러 가지 부연 설명을 드리는 것은 결코 만만한 게 아니다. 쉽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일단 전반적인 정황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지금 질문에 제 키포인트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예전에 젊었을 때 했던 것이니까 막 이게 보면서 막 느낌이 공감이 막 돼요. 막 이렇게 막 되고 있는데 1세대입니다. 1세대. 고민하는 것 중에 근데 제가 보기에 이분은 확실한 고민이고 어쩌면 잘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사실 들긴 들어요. 왜 그러냐면요.
지금 월 평균 1,000만 원, 1억에서 1,000만 원이니까 10% 수익을 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지금 500만 원을 줄었어요. 굉장히 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500만 원으로 생활비를 쓰지 않습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500만 원을 버는데 매월 내가 500만 원 벌 수 있는데 생활비는 따로 있습니다. 내가 본업이 있거나 뭐가 있거나 생활비가 따로 있고 내가 500만 원씩 벌 수 있으면 이건 가능합니다. 근데 내가 번 돈으로 생활비를 쓰고 임대료를 내고 그러면서 한다는 거는 이건 굉장히 어려운 길이고 결국은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제 경험적으로 볼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요. 두 번째는 이제 회사로 복귀해야 되는데 이거 전업 투자를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고민을 좀 한다고 하는데 이 전업 투자자는 기본적으로 개인 사업자입니다. 개인 사업 본인이 개인 사업을 한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사업이 그렇게 쉬운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 3%도 어려워요. 굉장히 사업적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은 회사에 직장 다니면서 단기 매매를 하는 것은 병행하기가 어렵다. 제가 이런 얘기들을 딱 보면서 이분은 정말 많은 경험이 됐고 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확실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기 거래하고요, 단기 거래하고 직장하고 병행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어렵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 분명히 맞거든요. 자, 여기까지 봤을 때 이분은 굉장히 전문 용어를 쓰시고 그리고 고민이 확실하게 아주 구체적인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이분은 잘 하실 수 있으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 결론은 본업에 그냥 하시는 게 저는 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요, 왜냐하면 주식시장의 정도 항상 이기는 투자법은 없었고요. 그리고 항상 이기는 투자자는 없었습니다. 잘 하다가 주식시장은 굉장히 큰 폭의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한 번에 크게 이게 위험에 닥치는 거거든요. 그런 위험을 우리가 예견해서 피할 수 있다.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사실. 우리 증권사 직원들 중에 주식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 손으로 사표를 쓰고 나가서 전업 투자를 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거든요. 자발적으로, 비자발적이 아니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성공 케이스가 얼마나 있을 때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참 힘든 길을 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힘든 길을 가기보다는 본업에 충실하면서 단기 거래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저도 증권사 직원으로 고객의 돈을 제가 운영해 드리고 직장을 다니고 있잖아요. 그런데 단기 거래는 아침하고 오후만, 이분 아마 아실 거예요. 그때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매매 투자 방법을 좀 바꾸는 방법을 하든지 해서 심리적 안정 속에서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베이스의 내 인컴이 있는 상태에서 뭘 하는 게 이 주식 투자는 재테크지 않습니까? 그게 맞는 거지. 이걸 본업으로 해가지고 이걸로 쌓아나가면서 생활비를 한다라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다. 그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짜 이런 조언은 박병창 부장보다 더 잘하는 분은 없어요. 경험자라서. 아이고. 경험자라서. 근데 제가 거기다 하나 더 붙여드리면은 제가 이제 주식 투자를 좀 많이 했잖아요. 네네. 근데 방송 스케줄이 잡힌 거예요. 라디오 출연. 그럼 이제 라디오 출연 뭐 한 30분 할 수 있잖아요. 네. 라디오 출연하면 뭐 아시겠지만 뭐 돈을 거의 안 주잖아요. 그렇죠. 뭐 한 돈 10만 원 받는 거지. 그지? 라디오는 특히나 더 받거든요. 네, 공중파 그렇죠. 그래가지고 10만 원이나 받으셨어요? 내가 갈 땐 그렇게 제가 좀 상이라고 그러더라. 상이. 3만 원 뭐. 근데 딱 갔다 나오니까 내 계좌를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서 한번 보고 그렇죠. 나와서 한번 본 거야. 근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니까 그 사이에 엄청난 하락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 10만 원을 경제적으로만 따지면 10만 원을 받으려고 그 찬스를 놓쳤구나. 바보. 그러니까 어떤 종목이 막 잘 오르다가 갑자기 악재가 터져가지고 하락 반전해가지고 뭐 마이너스 20%도 날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럼 만약에 그때 내가 그걸 보고 있었더라면 야 이거를 던졌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니까 야 바보다 너도 그 10만 원 그거 받으려고 가가지고 이거 몇 천만 원 터지는 거지 예를면. 근데 이론적으로는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그 생각을 가지고 만약에 방송을 접어버리고
전업 투자를 그걸 집착해서 그걸 했다라면 그거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걸 보고 있다고 해서 팔았냐. 근데 사람은 항상 그렇게 생각해. 그렇지, 내가 이거 보고 있었으면 이렇게 현명하게 했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그렇죠. 보고도 안 할 뿐더러 거꾸로도 할 수가 있어요. 야, 이거 빠져 더 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식은 그렇게 해결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저도 그리고 이제 지금 금리가 조금 올랐지만 완전 초저금리 있잖아요. 만약에 캐시플로로 한 달에 500만 원씩 월급을 받아서 하신다라고 하면 1년에 6천만 원 수입인데 1년에 6천만 원의 이자 수익을 받으시려면 얼마를 은행에 넣으셔야 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최소한 제가 볼 때는 30억은 넣어야 될걸. 네. 30억은 넣어야 1년에 6천만 원. 그죠? 그분의 직업의 자산 밸류가 엄청 높으신 거네요. 그럼요. 그래서 이 캐시플로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 뭐 15% 우리 직장생활 처음 할 때는 15% 이자인데 그거는 뭐 그때는 주식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지금 만약에 10억을 맡기시면 1년에 얼마를 받으시냐면 그냥 특별한 상품이 아니면 그죠? 10억 넣으면 1년에 2천만 원 받나? 예, 아무리 올라가도 2% 안 됩니다. 네, 2천만 원. 그러니까 그러면 세금 떼고 뭐 하면은 한 달에 100몇십만 원 받는 거 아니에요. 10억 넣어도.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1년에 한 6천만 원 정도 수익이 나신다. 물론 그거 가지고 이제 뭐 또 뭐 쓰기도 하셔야 되지만은 그러면 얼만큼 수익을 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좋은 주식을 그냥 이렇게 장기 투자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그 돈만 가지고 되나요? 그리고 거기 사회생활 하시면서 인간관계도 그렇죠. 맺으시고 또 그러면서 그렇죠. 삶의 재미도 있고 그런 건데 하여튼 직장에 복귀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저도 부연사면 잠깐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원일 때 과장이었던 분이 네. 데이 트레이딩 처음 시작했고 데이 트레이딩은 지금처럼 단기화를 해가지고 당시에 그러니까 99년 2000년도에 한 40억 정도 버셨어요. 근데 큰 돈이었습니다. 그때 돈 굉장히 큰 돈입니다. 굉장히 큰 돈입니다. 왜냐하면 웬만한 이 주변의 아파트 가격이 1억 정도가 안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애들 공부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캐나다로 갔다가 아주 우연찮게 제가 광화문 지점장으로 있을 때 그분이 오셨어요. 다시 들어오셨습니까? 그랬더니 들어오셨더라고요. 근데 그날 차 한잔 맞으면서 좀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박 지점장 웬만하면은 회사 나오지 마. 그냥 있어. 지금 급여가 작고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냥 있어. 예를 들어서 급여를 지금 뭐 500만 원을 받는다. 그 500만 1년에 6천만 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게 몇 년 된다. 이것만 생각을 하고 있지 않냐. 내가 이 돈을 가지고 나와서 수입이 없이 매월 나가는 돈을 생각하면서 이걸 살아보니 직장인이 연간 6천만 원 받는다. 그게 6천만 원 효과가 아니다. 6천만 원이 아니야. 절대 6천만 원이 아니다. 그거보다 곱절 이상 돼요. 진짜로. 그냥 곱하기 2가 아니고 그거는 따졌을 때 내가 정년까지 벌 수 있는 돈하고 계산해봤을 때 이건 벌면서 수익이 있으면서 거기 가는 거고 나는 까먹으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죠. 그 당시로 따져서 봤을 때 제가 프리랜서 아니겠습니까? 평생을 어디 직장에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고 월급이라는 걸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으로서는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이 너무 부러워요, 사실은. 이 사는 자체가 이게 일이 없으면은 너무 불안하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인 관계도 좁아질 수밖에 없고 사람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어디서 이렇게 크지 않은 금액이라도 이렇게 돈을 주면서 회사가 이렇게 뭐 이렇게 바람막이가 좀 되면서 뭐 그러잖아요. 전 그럼 누가 그런데 해주겠다 그러면 막 바로 갈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럼 3% 고정 한번 주시면 뼈를 묻겠습니다. 매주 한번 나와 보실래요? 뼈를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응원해 주시면 제가 그렇게 신문에 나는 거지. 김종기 최초로 월급쟁이 되다. 어딘데? 이렇게 3% 상담소에서 매주 어떻게 해야 돼? 네, 근데 너무 이 두 가지 이제 타입의 사연이 있는데. 결정을 했다가 뜻대로 안 돼서 어떡하죠라는 사연이 있고요. 되게 현명하신 게 이번 사연자 두 번째 사연 주신 분은
이렇게 분석도 끝나 있는데 좀 조언을 달라. 아직 디시전을 안 하신 거여서 그게 너무 현명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뭐 흔히 하는 얘기로 사람이 배우는 자세로 살아야 된다. 뭐 그거를 이제 뭐 학습 프레임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배우는 자세라고 하면 자꾸 새로운 거를 넣는 거를 주로 생각하는데 그거는 쉽고요. 정말 제가 가만 보니까 뭐 뭔가 갈등 있는 사람끼리도 서로 배우는 자세로 만나라는 게 새로운 걸 배우라는 게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게 틀릴 수 있다는 게 사실은 배우는 자세죠. 와. 근데 그게 사실 어렵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 오늘 사연 주신 시청자분한테 적용을 해보면은 나는 이 단기 매매가 나한테 맞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포기를 해야 되는 것만이 최선인 게 혹시 아니지 않을까. 사실은 가능하다면 회사도 다니고 그렇지. 나의 투자 방식을 좀 바꾸면 그것도 잘할 수도 있거든. 그 하이브리드 형태로 500도 벌고 월급도 받는 게 불가능한 게 아닐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학습 프레임이라고. 그렇게 되면 진짜 고맙겠네요. 네. 그런 쪽으로 좀 연구를 하시면 어떨까. 그러다가 또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직장 생활 달풀로 또 승진해. 네네. 그래 임원데 그러면 또 연봉이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이거 근데 저는 이제 딱 10년 전에 딱 10년 전 요맘때는 아니구나. 여름 딱 직장생활 그만뒀거든요. 2012년도에 이제 그 투자자문사 사장을 끝으로 이제 직장생활을 안 했는데 와 아까 말씀하셨듯이 딱 그만두니까 내가 받던 그 대우라는 게 어마어마한 대우를 왜냐면 연봉도 이제 뭐 사장이니까 몇 억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 연봉만 생각했는데 그때 이제 제 차를 운전해주는 직원이 있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내가 그만두면서 야 너 또 딴 데 알아봐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야 당분간 너 그냥 내 차 몰아. 그래서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차가 없잖아. 회사 차니까. 그러네요. 우리 그 친구가 아니 대표님 차를 사셔야 제가 몰아드리죠. 그래서 차 사러 갔어. 그러니까 차를 또 큰 거 사니까 기름이 또 엄청나게 비싸다는 걸 그때 알았네. 왜냐면 회사에서 기름 넣어줬잖아. 그죠? 그러니까 또 아니 뭐 밖에 나가서 앉아있을 때가 있으니까 사무실 구해야 돼. 그러네요. 사무실 임대는 그래도 사무실 내니까 또 뭐 하물며 커피마저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거 한번 적어봤거든. 내가 회사에서 해주던 거를 내 돈으로 대체하니까 진짜 있잖아요. 그 돈만 한 2천만 원 되더라. 한 달에요? 월급 말고도. 아니 왜냐면 운전해주면 뭐 월급 줘야지. 사무실 내야지. 차 감가상각 당하지. 맞아요. 기름값 내지. 그런 것까지. 거기다가 또 법인카드로 그죠. 손님 접대하고 그런 사람 만나면 또 뭐 해야 되잖아요. 다 내 돈이잖아. 그래서 제가 항상 형님한테 감사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여기 오면서. 뭐 형님 돈으로 뭐 회사도 이제 여기 차려주시지 뵐 수도 없는 이런 존경하는 우리 훌륭한 아티스트 선생님을 모셔주지 부장님도 뭐 좀 만나주셨겠어요? 공짜로 강의 듣지. 형님 고맙습니다. 내가 돈을 드려야 될 것 같아. 이거 출연료 좀 어떻게 좀 올려볼게요. 그러지 마세요. 민망합니다. 자 그러면 좋아요. 노래를 한 곡 들으십시다. 그럴까요? 무슨 노래 불러드릴까 고민하다가 이 곡을 한번 골라봤어요. 뭘까요? 사람들은 모두 변하나 봐. 그래 나도 변했으니까 모두 변해가는 모습에 나도 따라 변하겠지. 사람들은 모두 변하나 봐. 그래 너도 변했으니까 너의 변해가는 모습에 나도 따라 변한 거야. 이리로 가는 걸까 저리
어디로 향해 가는 건지 난 알 수 없지만 세월 흘러가면 변해가는 건 어리기 때문이야. 그래 그렇게 변해들가는 건 자기 말하는 이유. 사람들은 모두 변하나 봐. 너도 나도 변했으니까 모두 변해간 모습에 나도 따라 변한 거야. 나도 변한 거야. 나도 마지막에 삑사리가 나네요. 변한 거야. 앵콜. 아니 근데 그 노래를 들어야 될 것 같아. 무슨 노래요? 브라보. 그 노래를 안 들으면은 저는 안 될 것 같은데. 한곡 더 불러드려요? 네. 이거 뭐 브라보. 여러분 형님 노래방에서 많이 하셨죠? 음주 후 노래 하죠. 그죠. 네. 정보를 좀 얻고 싶어 하는데 노래만 들어도 괜찮으신가요? 정보는 뭐 우리 매일 합니다. 매일 10시간씩. 또 힐링을 주시는 방송이니까. 네네네. 네. 해저로 집으로 향한 걸음 뒤에 서툴게 살아왔던 후회로 가득한 지난 날 그리 좋진 않지만 그리 나쁜 것만도 아니었어. 석양도 없는 저녁 내일 하루도 흐리겠지. 힘든 일도 있지. 다른 세상 살다 보면 하지만 앞으로 나가 내가 가는 곳이 이 길이다. 브라보 my life 나의 인생아 지금껏 달려온 너의 용기를 위해 브라보 my life 나의 인생아 찬란한 우리의 미래를 위해 고개 들어 하늘을 봐 창공을 가르는 새들 너의 어깨에 잠자고 있는 아름다운 날개를 펼쳐라. 브라보 my life 나의 인생아 지금껏 달려온 너의 용기를 위해 브라보 my life 나의 인생아 찬란한 우리의 미래를 브라보
찬란한 우리의 미래를 위해 다 같이 브라보를 외치겠습니다. 브라보! 예! 다들 무슨 TV지 했다가 라이브네. 우리가 그 좋은 공연을 보면은 이제 브라보를 외치잖아요. 그죠? 그렇죠. 브라보를 외치는데 그게 사실 이제 그 공연에 대한 감사함도 있지만 네. 그 공연에 함께한 나의 뿌듯함을 표현한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공연 좋죠. 근데 내가 거기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 사실은 인생이 아닌가. 피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인생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외쳤듯이 여러분들도 브라보를 외쳐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브라보를 외치는 그런 계기가 좀 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저 울먹거리고 싶으네요. 저도 어제 좀 지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많이 힐링이 되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노래의 힘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정신과 의사지만요. 저는 그 우리 선생님 곡만으로 제가 말하는 것보다 다 이렇게 잘 처방해 드리면 훨씬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뭐 생각 같아서는 뭐 그 계속 그 더 좋은 노래 계속 청해 듣고 싶은데 또 준비된 순서가 있어서 이 정도로만 하고요. 또 김정진 선생님은 뭐 다음 기회에 또 참 그거 하기로 했지 참. 고정 월급쟁이를 만들었는데 그럼 저 월급쟁이네요. 먼저 제가 생각을 해서 네 곡을 좀 잘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노래 네 곡이나 스페셜하게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저에게도 힐링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모두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김프로의 3프로 상담소 1부는 이렇게 저희가 마감을 하고요. 저희도 목 좀 챙기고 목 좀 채우고 다시 오겠습니다. 멀리 가지 마시고요. 잠시 후에 2부에서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김한진, 박세익, 김동환 이 세 명의 투자 경력은 도합 100년입니다. 갈피를 못 잡으시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시장에서 살아남아 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 3명의 이야기를 꼭꼭 눌러 담았습니다. 이 3명은 어떻게 시대 변화에 적응했고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각자의 경험담과 대응 원칙 그리고 방법론을 담았습니다. 변화와 생존에서 3명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백브리핑을 시작한 지 어느덧 6개월. 우리는 그 어렵고 복잡한 경제 뉴스를 그 누구보다 재미있고 유익하게 전달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희 백브리핑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분이 등장했습니다. 저희는 그분의 목소리를 듣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이직하면 편하게 해준다 그래 놓고 막상 왔더니 맨날 뉴스에 안 나온 것만 취재해와라. 아니 기껏 취재해오면 너무 뻔하다. 심지어는 쉬워야 된다, 재밌어야 된다. 뭐 저도 알고 시청자도 좋겠죠. 당연히 내 워라밸 이런 걸 어디서 찾냐 이 말인 거죠. 아니 뭐 이런 회사가 다 있나 싶기도 하고. 근데 이거 모자이크는 되고 있는 거죠. 당연하죠. 네. 직원들의 원성이 이렇게 날로 커지고 있지만 백브리핑은 오직 구독자 여러분만 믿고 갑니다. 제발 좀 구독. 응?